60대 주부 A씨는 몇 년 전부터 허리와 왼쪽 다리에 저림과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 생각하고 파스와 물리치료로 버텼지만 점점 걷기도 힘들고 밤에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A씨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권유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아 현재 통증 없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 수술보다 절개 부위가 작고 회복이 빠르며 통증도 적은 최소 침습 수술법입니다. 이 수술은 약 5mm 크기의 작은 구멍을 2개 만듭니다. 한쪽엔 고해상도 내시경, 다른 한쪽엔 수술기구가 들어가서 병변을 직접 확인하면서 정확히 제거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병변 주위의 정상 조직을 거의 손상시키지 않고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척추 질환에서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시점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하지마비와 같은 중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두 번째는 꾸준한 보존 치료에도 통증이 극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기존 척추 수술은 출혈이 많아 일상으로의 회복이 늦어지고 감염이나 통증의 위험도 커져 환자의 부담이 컸습니다. 기존의 척추 수술은 근육과 주변 정상 조직을 넓게 절개해야 되기 때문에 출혈이 많고 통증이 크며 입원 기간도 보통 일주일 이상 필요했습니다. 또한 주로 허리 디스크에만 적용 가능하고 척추관 협착증이나 나사목 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반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단 1cm 이내의 미세 절개만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흉터가 거의 없고 출혈도 적으며 합병증 위험이 낮습니다. 절개 범위가 작기 때문에 입원 기간은 보통 2-3일이면 충분하며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내시경 하면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떠올리지만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척추에도 내시경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척추 내시경은 아주 가느다란 카메라가 부착된 기구를 통해 척추 내부 구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수술을 시행하는 방식인데요. 이 덕분에 더욱 정밀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수술 방법에 따라 단방향, 유니포탈과 양방향, 바이포탈로 나뉩니다. 먼저 단방향 내시경 수술은 작은 절개 하나를 통해서 내시경과 수술기구가 동시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절개가 작아 흉터가 거의 없고 기구 교체도 간단하며 출혈과 조직 손상이 적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내시경과 기구가 같은 포털을 쓰다 보니까 시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기구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허리 디스크만 제거하거나 협착증 아주 초기 단계에서만 사용됩니다. 다음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2개의 절개를 이용해 하나는 내시경용, 하나는 기구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카메라와 기구가 분리돼 있어 훨씬 넓고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정밀한 수술과 다양한 기구의 활용이 가능해 복잡한 병변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수술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고 기술 숙련도가 필요하며 드물게 출혈 가능성이 약간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적용 범위는 더 넓습니다.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 또는 여러 병변을 동시에 치료해야 될 경우 단방향 내시경보다 유용합니다. 절개 부위가 작기에 흉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이고 미용상 부담도 현격히 줄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수술 직후부터 통증이 많이 감소했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마취에서 깨고 난 뒤에도 비교적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한 질환인 허리 디스크입니다. 내시경으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직접 보면서 제거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신경감압술에 내시경 수술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 질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관절 낭종입니다. 후관절 주변에 무럭처럼 생기는 이 낭종도 내시경으로 정확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에서도 내시경을 활용한 감압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척추 전방전이증의 경우 뼈의 불안정성이 심하면 고정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도 통증이 재발한 경우 경막의 유착이나 섬유화로 인한 통증을 내시경으로 부분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척추 질환에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심한 불안정성, 광범위한 변형, 나사모식 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의 대표적 적응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 척추 질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주변 인대와 뼈가 두꺼워지는 등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일으키고,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밖으로 돌출하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압박된 신경 부위와 관련된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두 질환 모두 통증과 보행장애를 초래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활동량 감소는 근력 약화, 체중 증가, 우울증 등 2차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절개 범위가 작고 출혈이 적기 때문에 고령자나 만성 질환을 가진 분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수술 방법입니다. 또한 이 수술은 부분 마취로도 진행이 가능해 전신 마취에 부담을 느끼는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환자에게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절개가 작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수술 후 보통 2-3일 이내 퇴원이 가능하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 전에는 기저질환에 대한 정밀한 사전평가가 필요하고 내과와 와치과와의 협진 체계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고령 환자의 경우 수술 이후의 재활계약과 운동치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나이와 질병으로 수술을 망설이셨던 분들에게도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수술 다음 날부터 가벼운 걷기가 가능하고 통증이 크게 완화되면 1-2주 이내에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기존 수술보다 회복 기간이 짧고 활동성 회복이 빠른데요. 무리한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 들기는 일정 기간 자제해야 하지만 일상적인 활동은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기능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증이 반복되거나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수술 전 통증으로 약해진 허리와 복부 근육을 회복시키고 정상적인 척추 정렬과 움직임을 되찾게 하며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통증 재발을 예방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생활로의 빠르고 안전한 복귀를 도와줍니다. 다양한 방법이 체계적으로 병행됩니다. 도수치료를 통해 척추 주변 근육과 관절을 직접 다뤄서 움직임을 개선하고, 전기치료, 온열치료를 통해 통증 완화와 혈류 개선을 시행합니다. 운동치료를 통해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를 교정하게 됩니다. 이런 재활은 일반적으로 수술 후 1-2주 사이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과가 좋은 경우 수술 다음 날부터 가벼운 걷기 운동도 가능합니다. 물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기는 조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 갑작스러운 동작은 오히려 회복을 늦추고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의나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정확히 병변을 제거하거나 교정할 수 있어 재발률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자세,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수년 후 다시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요. 따라서 수술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재발 방지의 핵심입니다. 수술 후 최소 2-3개월 동안은 허리를 갑자기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 무거운 물건 들기는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세수하거나 양치할 때도 허리를 숙이지 말고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앉을 때에는 등받이에 기대고 허리를 꼿꼿하게 지지해 주세요.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피하고 자주 일어나 몸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높은 베개는 허리에 부담 가지 않는 수면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수술 후 통증이 줄었다면 걷기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물리치료사의 지도 아래 복부, 등, 골반을 중심으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흡연은 척추 회복을 방해하고 디스크 퇴행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금연하세요. 또한 체중이 들면 척추에 부담이 되므로 적절한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내시경 수술이면 시술 수준이라서 효과가 약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내시경 수술은 시술 수준이라 효과가 약하다라는 말은 오해입니다. 내시경 수술도 수술입니다. 피부 절개가 작고 출혈이 적다고 해서 시술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전신 마취 또는 척추 마취 하에 진행되는 정식 수술입니다. 수술 범위는 작아도 디스크 제거, 협착 부위 감압 등 중요 치료를 충분히 수행합니다. 적절한 환자 선정이 전제될 경우 내시경 수술은 기존 절개술과 유사한 치료 성과를 보여줍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최소 침습 수술법으로 모든 환자의 회복 속도가 빠른가요? 정답은 이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최소 침습 수술을 받으면 회복이 무조건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침습 수술, 즉 MIS는 절개 범위가 작고 출혈이 적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덜하고 통증도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빠른 보행, 짧은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회복 속도를 보장한 것은 아닙니다. 회복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신경 손상이 오래된 경우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디스크나 협착은 회복의 시간이 더 걸립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등은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허리나 목 통증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만성 통증이나 마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척추 내시경 수술처럼 부담이 적은 치료법도 있는 만큼 걱정으로 치료 시기를 늦추기보단 전문의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 꾸준한 재활치료, 그리고 무리하지 않은 일상 관리가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또한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통해 내 몸에 맞는 치료인지 숙련된 의료진이 시행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